지금 보면 또 주호영 의원 말고도 초선의 김웅 의원이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변해야 이긴다, 인적 쇄신, 세대 교체론을 강조하면서 당대표 경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당의 변화는 당의 얼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물만이 새 시대의 희망을 담을 수 있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을 이끄는 게 시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민 위원님 예. 보면은 초선 의원 중에 출마를 선언한 거는 처음 사례인 건가요? 그렇죠? 김웅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네. 이제 신문에 보면 윤희숙 의원이 나오는 것 아니냐, 또 김은희 의원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인지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참신한 초선 의원들의 도전이 이번 주 금요일에 공고가 나가고 아마 이번 주말이 후보자 등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다음 주에 김은혜 의원은 아마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것 같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출마 당금했네요. 당금했네요. 네네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김은혜 의원까지 했고 윤희숙 의원이 할지 말지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네. 굉장히 많은 역동적인 변화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회견, 초선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초선 당대표. 그래도 굉장히 역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일방적으로 전당대회가 과거로 퇴행하고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모습들을 벗어났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4.7 보궐선거를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었는데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4월 15일 총선의 참패를 기록했던 결과를 되짚어보면 과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당인가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당명도 바꾸고 정당 정책도 바꾸면서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호남과 함께 가려고 하는 국민통합에 대한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득권 정당이라는 불식을 완전히 덜어버리고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노회한 정당이 아니라 청년들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 됐다는 변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는 많은 주자들이 나와서 이 세 가지의 국민의힘의 변화를 끌고 미래의 대통령 선거까지 가겠다고 하는 하나의 그룹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경륜과 안정을 중시하는 그룹들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변화가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뿐 아니라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굉장히 흥미로운 상태 속에 지금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에서는 흥미롭게 보고 있군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이 야당 대표를 꿈꾸는 초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의 긴장감이 정말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가시도친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서 당내 화합이 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글쎄요, 원래 정치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당내 선거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당내 선거를 치르고 나면 사실 후유증이 적지 않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들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파 갈등 이런 것보다야 당연히 친구 갈등 아니면 경륜이냐 변화냐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이런 구도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볼 수 있고 저는 어제 김웅 의원의 출마 기자 선언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가야 할 곳은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죽은 산재 현장이고 그리고 어떤 임대 전단이 뒹굴고 있는 빈 상가들이다. 가장 낮은 곳의 고통에 어떤 공감을 하는 것이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헌신이라는 굉장히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가치를 잘 공존해내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게 보수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단순히 신구, 경륜이냐 변화냐 이런 갈등이 아니라 보수가 어떻게 새롭게 다시 보수화되느냐, 다시 얘기해서 공동체의 어떤 파괴를 막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새롭게 변화하느냐 이런 논쟁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시선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권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권 친노 그룹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이준석, 김웅 당대표 되면 오히려 여당에서 상당히 위협 느껴야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의원님? 사실 저런 분들이 이제 현실적 당선 가능성하고 별개의 이야기죠. 이제 실제로 별개의 얘기인데 지금 현재 어느 때보다 반정당주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당이 더 비호감도가 높고 국민의힘도 높습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현재 여당과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비슷한 걸 보면 네. 또 직전까지
비대위 체제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선 의원들이 지니고 있는 그만큼의 어떤 존중감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 젊은 세대의 변화, 20대가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현재의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들, 나경원, 주호영 이런 다선 의원들이 나왔을 경우에 이 당이 특별하게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든지, 혹은 밖에 있는 후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낮아진다.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라든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더 젊은 후보들이 되었을 때 이 당에 들어오고 유인 효과가 더 많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전과 다르게 제3지대와 다르게 반정당의 정서를 말하자면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방법은 조금 더 젊은 당대표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